평범하기 짝이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늘 위대한 것과 만난다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 자주 접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변화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가올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고 또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삶의 변화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코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것이고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지옥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 수렵채집과 농경 목축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산업혁명이 촉발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불과 3세기 전의 일입니다. 증기기관을 필두로 한 기계들이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산업혁명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노동은 상당 부분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단순 노동에 의존하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를 맞이하게 되고 지식노동자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육체보다는 논리적 사고로 대변되는 자뇌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노동력이 아닌 두뇌, 즉 지능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이때는 교육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식 노동자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사회의 중심에는 화이트 칼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는 인간의 자뇌가 담당하던 역할까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해 전 컴퓨터가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던 바둑 분야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자존심을 걸고 대결을 벌인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인간을 대표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에 완패를 하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알파고를 통해 보았듯이 머지않아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 처리 능력을 보유한 컴퓨터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은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해답은 바로 지금까지 논리와 이성으로 대변되는 자뇌에 억눌려 힘을 쓰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러 있던 우뇌에 있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조의 원천인 상상력과 감성지능을 담당하는 우뇌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청춘들이 시험을 위한 암기와 지식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을 개발한다고 해도 절대 인공지능 컴퓨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보신 분 계신가요? 그는 시종일관 감성의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의 바탕을 둔 대량 생산과 획일화, 인간성 상실 등의 사회임에 반해 미래사회는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 개성이 중시되고 개인을 존중하며 감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저물고 질적 성숙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성에서 감성의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를 읽어보지 못한 분이라면 시간이 되실 때 도서관에서 대여해 보시거나 한 권 정도 곁에 두고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과거처럼 단순히 값이 싸다고 해서 기능이 좀 더 좋다고 해서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객들은 감성적 가치, 심미적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제품과 서비스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것, 감동을 주는 것을 발견하면 뭐라고 하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와, 예술인데? 라고 외치지 않나요? 이제 말 그대로 예술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술적 사고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최근 융합과 통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술, 인문학 강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견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미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급조되다 보니 대부분 고전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을 단순하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피카소, 고흐, 고갱의 작품이 무엇이고 베토벤의 음악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술 인문학이 아닙니다.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이해하고 영감을 얻어 제품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가올 미래에는 창조적 혁신만이 생존을 넘어 번영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예술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얼마나 접하고 받아들이시나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나요? 혹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쉬는 공간에 예술 작품이 한 점이라도 걸려 있나요? 아직도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 내부 벽면에는 각종 캠페인 포스터들만 덕지덕지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혁신하자, 도전하자, 창의적인 인재 가 되자, 공허한 메아리들 뿐입니다. 선전구호에 따라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쌍팔연대도 아니고 참 씁쓸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 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교수법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온 가족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거실에서 TV를 치우는 열정적인 가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거실 벽면은 책장과 책들로 가득 채우고 아이 방 벽에는 세계지도나 영어 교육용 자료들도 도배를 합니다. 아이의 지능지수 즉 IQ 향상에만 올인하는 거죠. 지식을 하나라도 더 습득해서 영재로 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미래는 분명 지능지수 IQ보다는 감성지수 EQ가 더 중요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지능지수를 높이는 방식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위대함과 얼마나 자주 접하고 계신가요? 위대함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독서, 음악, 미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한 책들이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지,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당신의 사고를 풍요롭게 해줄 위대한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책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독서만큼 싸고 유익한 취미 활동이 없습니다. 1, 2만 원만 있으면 위대한 저자들이 평생에 거쳐 습득한 경험과 생각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모든 책들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공짜는 아니겠네요. 전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1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시죠. 좀 씁쓸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음악 폴더를 한번 열어보세요. 최신 유행가요나 올드팝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위대한 음악,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전해지고 있는 클래식 곡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 곡도 없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살아남아 전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화가가 그린 작품은 어떤가요? 집과 사무실 등 당신이 주로 머무는 공간에 몇 점의 그림이 걸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놀라운 것은 가장 많이 배운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머무는 곳조차 그림 한 점 찾기 힘듭니다. 수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에 공을 들이지만 흔한 작품 한 점은 걸려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지. 제 아무리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온통 평범한 것에 둘러싸여 있다면 평범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늘 위대한 것과 만난다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두뇌가 온통 위대한 사상가들과 위대한 작가들의 생각을 곱씹으면서 당신의 두 귀가 종종 위대한 음악을 듣는다면, 당신의 두 눈이 위대한 미술 작품을 수시로 접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 매 순간 위대한 것들과 만나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신의 시선, 손과 발이 자주 머무는 곳에 위대한 것들이 넘쳐나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지만 동양 바구니 안에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바구니에 붙은 글귀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였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시인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바구니에 붙은 글귀를 나는 봄이 와도 꽃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바구니에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맹인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조차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건강한 두 눈과 귀가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아름다운 풍경이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는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